오늘 강의는요, 자,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심리적인 문제는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사실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매매에서, 트레이딩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데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첫 번째가 성공이 아니고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의자를 떠받치는 세 개의 다리라고 보시면 돼. 실전 매매에서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자금 관리야. 두 번째가 매매 전략, 거래 기법 등이 전술 전략이죠. 세 번째가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 요것을 지금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 관리라는 것은요, 자, 무조건 우리가 트레이딩 들어갈 때는 손절 제한 주문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떤 트레이딩 스탑 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게 익절이죠. 그러면 왜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다만 당신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계좌의 파산을 경험할 통계적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계좌에 러스컷 당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죠.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단순하고 100% 객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매매를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열정과 그리고 노력을 갖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심리적인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금 관리와 거래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래 기법에서 바탕으로 한 전술 전략,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매매 전략인데. 자, 심리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다만 매매 전략의 기대치를 테스트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검증하려는 지식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갖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1차적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요, 트레이딩에서 오너니 자금관리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다만 투자자의 파산 위험률 0%까지 줄이기 위해 매매 전략을 합리적인 자금 관리 전략과 그 다음에 결합하려는 지식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갖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금이고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 관리와 거래 기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이 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심리적인 문제가 절대로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상상한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자, 덧붙여 당신이 준비가 되고 진짜 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까지 심리적인 문제는 별 상관이 없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트레이딩의 어떤 심리적 문제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매매를 시작했을 때 심리적인 문제는 드디어 어떤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인 문제는 주로 당신의 중요한 세 가지 감정, 그게 희망과 탐욕과 두려움이죠. 이게 트레이딩 심리를 좀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요, 결론이 딱 나오는데 이 세 가지예요. 희망과 탐욕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 심리적인 문제는 자금관리 전략과 매매 전략을 함께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곧 자금관리와 매매 전략이 없다면 심리적인 문제는 연결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거래하는 방법도 모르고 차트를 잘 모르는데 심리만 갖고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심리적인 문제는 거래 기법보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심리적인 문제는 당신의 생존과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만약 당신이 자금 관리 전략과 매매 전략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획득했다면, 정확한 진입을 하고 정확한 청산을 했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와 의식과 잠재의식의 자아가 매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껴안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간단하죠. 우리가 거래 기법에서 정확한 진입과 청산을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면 심리가 거기서는 크게 작용할 것이 없겠죠. 그런 것도 되죠. 자금 관리 중요성에서도 우리가 뭐 손절 제한 주문도 넣고 하느니 그런 게 또 있지만은 매매 타이밍이 정확하다면요 자금 관리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해선 트레이더는요 정확한 진입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전략의 기대치를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절차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래 기법이 과연이 시장에서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더 큰 확신을 줌으로써 검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항시 올바른 차트하고 강조한 이유가 우리의 어떠한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줌으로써 어떠한 테스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기회를 제공한다. 자금관리 전략과 매매 전략을 올바르게 획득했다면 당신은 0%의 파산 위험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0%의 파산 위험이에요. 주기적으로 성공할 매매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층 낮아지겠죠. 자,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행복한 야영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의식에 하이파이브를 할 것이다. 만약 근데 그렇지 않다면 심적인 문제인데 자금 관리 계획과 매매 전략을 올바르게 하고 시행을 한다면 0% 파산 이후에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으면은 당신의 잠재의식은 행복한 야영객이 되고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심리적 문제는 당신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예요? 심적인 문제지. 만약 매매와 관련하여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아마도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무언가를 당신에게 말하려 하고 있을 것이다. 즉 당신은 매매에서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10중 8구 2를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매매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을 통제 못하면 시장 또한 통제할 수가 없겠죠. 자, 1번 합치된 견해.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당시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잠재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하는 거죠. 자,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지 않는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매에도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견해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한쪽은 매수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매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심적 문제에 대해 합치된 견해를 잃을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가 매도가 두 가지 견해가 하나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이진법이기 때문에. 자, 내가 결정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는 매매를 시작했을 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만은 매매를 하지 않는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마음이 편하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이게 뭐냐면은 심적인 문제는 매매했을 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매매에서의 성공이 당신의 잠재의식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심적인 그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받아들는지를 배우는 것에 의존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제안이라는 용어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용어를 바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는 자신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을 잠재의식이 납득하지 못했을 때 심적인 문제는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것이다. 전부 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철저하게 거래 기법, 차트의 지지와 저항을 알고 들어간다면요, 자금 관리 계획, 거래 기법을 바탕으로 한 트레이딩 전술과 전략을 정확히 들어간다면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쌓이는 거야, 쌓여. 그럴 때 심적인 것은 많은 것을 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트레이딩의 3대 요소, 자금관리, 거래기법, 심적인 부분, 이게 3개 다리라 했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생존을 위한 자금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기법, 이거이 확실하게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으면 심적인 문제는 이 자금관리와 거래 기법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모든 투자 교육 강연에, 그 다음에 투자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멍청하다, 어떠한 심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읽었던 모든 투자 지침서, 그리고 그들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차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100% 무지하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의식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의식이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들의 심장 박동을 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고, 또 화가 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매매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경험했죠. 저도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첫 번째 뭐예요? 기술적인 부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족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어떠하니 희망, 두려움이, 탐욕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게 다시 또 기술적인 부족으로 또 이어져. 그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잠재의식을 이겨내기 위해 심적 문제를 저질해야 한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매매 계획을 믿어라.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라. 당신의 매매 계획을 수행하라. 특히 잠재의식이 보기에 투자자가 매매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여길 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이랄까요? 그 다음에 자질이 있겠죠.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죠. 자금관리계획.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손절 제한 주면 딱 걸어놔. 왜냐하면 심리적인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은 우리가 차트 보는 기술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절대적으로. 그런데 왜 자금 관리를 앞에 뒀냐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전술 전략의 삐격할 수가 있다고. 레버리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당연히 손절 제한 주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적인 방어만을 우리가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투자자가 합리적인 자금관리 전략을 수용하고 그것을 단순하면서도 탄탄한 매매 전략과 결합한다면 그들이 0%의 파산 위험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요거 핵심. 자금관리 전략, 그 다음에 매매 전략과 둘이 결합돼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능수감을 알고 편안하게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번에는 뭐라 했어요?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잠재의식이 보기에 투자자가 매매에 능숙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매매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했는데 요게 결합되어 있다면 요 두 가지가 잠재의식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미 배웠듯이 자금 관리와 긍정적 기대치를 가는 매매 전략, 이게 올바른 차트죠. 는 파산 위험에 맞서 싸우는 두 개의 핵심적인 무기라고 그랬죠. 무기. 만약 투자자가 자신의 파산 위험을 0%로 줄이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단순하고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인 매매 전략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매매한다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볼 것이다.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엮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움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차트, 그 다음에 올바른 트레이딩 전술 전략. 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관리 계획과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닥칠 이런 문제를 심적인 방어막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손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입과 청산 중에서 그게 차트 유형서에서 핵심 패턴을 알고 진입과 청산을 정확히 이루어낸다면 우리 잠재의식은 거기에 즉 말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도리어 더 도와줍니다. 이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매매가 단순히 숫자 게임에 불과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은요, 이 투자자에게 매매의 기술이 있고 매매의 기술이 있고 0%의 파산 위험으로 이것은 자금 관리 계획에서 뭐 손절 제한 주문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로 매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자신의 매매 계획을 잘 따르도록 만들어준다. 도리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투자자가 돈을 벌기를 원한다. 왜? 잠재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의식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멍청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잠재의식을 일종의 심리적인 구속으로 여기기보다는 투자자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적인 문제가요, 우리가 안에 심리적인 문제로 내 자신이 그 속에 속해서 즉 말하면 편협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는 어떠한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 이거 고쳐낼 수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얽매여서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얽매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얽매인 이유가 손실의 두려움이 더 크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심적인 문제로 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만약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파산 위험 0%를 만들 수 있다면 0% 뭐로 만들어요? 자금관리 전략과 그 다음에 매매 전략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잠재의식이 투자자의 앞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0%의 파산 위험을 성취하고 테스트 검증을 마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훨씬 더 느긋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은요, 의식이 매매 계획을 잘 따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심적인 어떤 문제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곧 잠재의식이 곧 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든 간에 그 잠재의식은 거기에 따르게 돼 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구속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해방될 것인가. 그러면 심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차단하는 어떤 방어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손절 제한 주문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나만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나는 자금 관리가 매매 전략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고 매매 전략을 심적인 문제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금 관리가 첫째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 즉 말하면 차트 기술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리적인 문제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는 우리가 방어책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투자자가 매매를 시작하고 나면 심리적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을 함께 묶어주는 연결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과 심리적인 문제는 하나야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이다 그 말이죠. 제가 항시 그 3중 훈련법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심리와 함께 통합적으로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하다. 자, 심리적인 문제가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을 함께 묶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랬죠. 네.
그게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호랑이 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이죠. 정확한 관찰. 아무튼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나의 짧은 견해다. 그리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관찰을 했다. 만약 심리적인 문제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된다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매매에 최우선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걸림돌. 세계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매매하고 있는 엄청난 돈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상상해 봤다. 만약 당신이 심정 문제가 매매에서 올라야 하느니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보호시설에서 수용된다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가장 큰 돈을 운영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줄자가 수십억 달러 이상을 운영한다. 그 사람들이 매일 밤낮으로 일주일에 5일 하고도 반나절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당신은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성공한 태평스러운 개인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의 문제에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금 관리와 매매 기법에서 정확도와 훌륭한 그런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은 괴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매 계획을 짜느라 발버둥 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의식과 씨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누구라고 만족해한다. 그들은 부자다. 엄청난 부자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아무튼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 개인의 관찰일 뿐이다. 심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그 세 가지 감정, 즉 말하면은 희망과 탐욕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의 결론은 뭐냐면 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우리가 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기대치가 높은 매매 전략, 그 다음에 파산 위험률 0%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제한 주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강의는요, 희망과 탐욕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